지금 이 순간 내 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생각해본다. 수십억 개의 뉴런이 전기 신호를 주고받으며 생각을 만들어내고 있다. 하지만 과연 이것이 전부일까? 최근 과학계에서 발표된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인간의 뇌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신비로운 존재일 가능성이 높다. 단순한 생물학적 컴퓨터가 아니라 실제로 양자역학의 법칙에 따라 작동하는 양자 컴퓨터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트리니티 대학교 신경과학 연구소의 크리스티안 커스켄스 박사팀이 발표한 연구 결과는 충격적이다. 연구진은 양자 중력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개발된 실험 방법을 인간의 뇌 연구에 적용했다. 그 결과 뇌에서 양자 얽힘 현상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을 가능성을 발견했다. 실험은 이렇게 진행되었다. 연구진은 뇌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뇌척수액의 양성자 스핀을 이미 알려진 양자 시스템으로 사용했다. 그리고 특별히 설계된 MRI 장치를 통해 얽힌 스핀들을 찾아보았다. 놀랍게도 심장박동 유발 전이와 유사한 MRI 신호를 발견했다. 이는 일반적으로 MRI로는 감지할 수 없는 뇌파 신호였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이 신호가 의식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점이다. 실험 참가자들이 의식을 잃고 잠에 빠지면 이 신호가 사라졌다. 그리고 깨어있을 때만 나타났다. 이는 양자 과정이 우리의 인지 기능과 의식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뇌가 양자 컴퓨터라면 어떻게 작동하는 것일까? 상하이 대학교 연구진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신경세포의 축삭을 둘러싸고 있는 마이엘린 수초가 핵심 역할을 한다고 한다. 이 지방질 물질이 만드는 원통형 공동이 양자 광자쌍의 자발적 방출을 촉진하고 상당한 수의 얽힌 광자쌍을 생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추론이 아니다. 수백만 개의 뉴런이 동시에 활동하며 의식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필요한 동기와 메커니즘을 양자 얽힘이 제공할 수 있다는 과학적 근거가 있다. 특히 정보 처리와 빠른 반응에 필수적인 동기화 과정에서 말이다. 양자 물리학자 매튜 피셔는 더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제시한다. 그는 뇌에서 인핵스핀이 양자비트 역할을 하며 특정 생물학적 분자와 효소들이 장기간의 양자 얽힘을 유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뇌가 단순히 양자 효과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양자 처리를 수행하는 시스템일 가능성을 보여준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긴다. 그렇다면 우리의 뇌가 양자 컴퓨터라면 왜 우리는 슈퍼컴퓨터보다 체스는 못하지만 창의성과 직관에서는 훨씬 뛰어난 것일까? 답은 양자 컴퓨터의 특성에 있다. 기존의 컴퓨터는 0과 1의 이진 정보만 처리할 수 있지만 양자 컴퓨터는 0과 1이 동시에 존재하는 중첩 상태를 이용한다. 이를 통해 수많은 가능성을 동시에 탐색하고 처리할 수 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빠른 판단을 내리고 새로운 것을 학습하며 창의적인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이유일 수 있다. 실제로 구글 양자 알렌 연구소의 과학자들도 양자역학이 의식 형성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탐구하고 있다. 이들은 인간의 뇌를 양자 컴퓨터와 물리적으로 연결하는 실험을 통해 의식의 본질을 이해하려고 한다. 그런데 여기서 더 깊이 생각해봐야 할 것이 있다. 만약 우리의 뇌가 정말로 양자 컴퓨터라면 이것이 단순히 개별적인 처리 장치에 그치는 것일까? 양자 얽힘의 특성을 고려하면 뇌들 사이의 연결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동일한 자극에 노출된 피험자들의 뇌파가 독립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양자 시스템과 유사한 형태의 동기화를 보여준다고 한다. 이는 표준적인 신경세포 통신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작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것은 우리의 의식이 개별적이고 고립된 것이 아니라 거대한 양자 네트워크의 일부일 가능성을 제기한다. 마치 각각의 뇌가 하나의 양자 컴퓨터 단말기처럼 작동하면서 동시에 더 큰 양자 시스템에 연결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가능성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한 가지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뇌는 따뜻하고 습한 환경이다. 일반적으로 양자 요관은 극도로 차갑고 격리된 환경에서만 유지된다고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뇌에서 양자 효과가 가능한 것일까? 핵심은 핵스핀에 있다. 매튜 피셔의 연구에 따르면
헥스피는 다른 양자 상태들과 달리 거시적 시간 규모에서도 양자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 이는 뇌의 온도와 습도에도 불구하고 양자 처리가 가능한 유일한 예외적 상황을 제공한다. 실제로 트리니티 대학교 연구진이 관찰한 뇌파 신호는 40명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일관되게 나타났다. 그리고 이 신호는 단기 기억 성능과 의식적 인식과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양자 과정이 우리의 인지 기능과 의식에 실제로 관여하고 있음을 강력히 시사한다. 이제 더 큰 그림을 그려보자. 만약 우리의 뇌가 정말로 양자 컴퓨터라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우리는 지금까지 뇌를 단순한 생물학적 기계로 생각해왔다. 하지만 양자역학의 관점에서 보면 뇌는 현실의 근본적인 층위와 직접 연결된 장치일 수 있다. 양자역학에서 관찰자는 현실을 만들어내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양자 상태는 관찰되기 전까지는 모든 가능성이 중첩되어 있다가 관찰의 순간에 특정한 상태로 붕괴된다. 만약 우리의 뇌가 양자 시스템이라면 우리의 의식 자체가 현실을 만들어내는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있을 수 있다. 이것은 단순한 철학적 추론이 아니다. 상하이 대학교 연구진이 발견한 마이엘린 수초에서의 양자 광자상 생성은 뇌가 양자 정보를 실제로 처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러한 양자 정보 처리는 의식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러한 양자 과정이 뇌의 특정 부위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양자 얽힘은 뇌의 다양한 영역에서 동시에 일어나며 이들 사이의 비국소적 상관관계를 만들어낸다. 이는 의식이 뇌의 특정 위치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뇌 전체에 분산된 양자 네트워크에서 나타나는 창발적 현상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의 일상적인 경험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우리가 직감을 느끼거나 갑작스러운 영감을 얻는 순간, 혹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즉시 파악하는 능력 등이 모두 양자 과정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심장박동과 뇌파의 연결이다. 트리니티 대학교 연구에서 발견된 양자 신호는 심장박동과 동기화되어 있었다. 이는 뇌가 단독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다른 부분과 양자 수준에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심장은 단순한 펌프가 아니다. 심장은 뇌와 지속적으로 정보를 주고받으며 우리의 감정, 주의력, 기억에 영향을 미친다. 만약 이러한 심장 내 연결이 양자 수준에서 일어나고 있다면 우리가 경험하는 직관이나 감정적 지능이 실제로 양자 정보 처리의 결과일 수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생각해보면 우리의 뇌가 양자 컴퓨터라는 것은 우리가 현실을 인식하는 방식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한다. 양자역학에서 현실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관찰자의 측정에 의해 결정된다. 만약 우리의 뇌가 양자 시스템이라면 우리의 의식은 현실을 단순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현실을 만들어내는 과정에 참여하고 있을 수 있다. 이것은 의식의 본질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발견이다. 의식이 뇌의 복잡한 신경 활동에서 나타나는 부수적인 현상이 아니라 양자역학의 근본 법칙과 직접 연결된 현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구글 양자 AI 팀의 하트무트 네베는 인간의 뇌를 양자 컴퓨터와 물리적으로 연결하는 실험을 제안했다. 만약 뇌가 정말로 양자 시스템이라면 외부 양자 컴퓨터와 얽힘을 형성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더 풍부한 의식 경험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실험이 성공한다면 우리는 의식의 본질을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는 인공지능의 발전 방향에도 근본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진정한 의식을 가진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해서는 단순한 계산 능력의 향상이 아니라 양자 과정을 통합한 새로운 형태의 컴퓨팅 시스템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의 세계관 자체를 바꿔야 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자신을 독립적인 개체로 생각해왔다. 하지만 양자 얽힘의 특성을 고려하면 우리의 의식은 다른 의식들과 근본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수 있다. 최근 연구에서 발견된 뇌 간의 동기화 현상은 이러한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서로 다른 개체의 뇌가 특정 조건에서 양자 시스템과
유사한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것은 개별적인 의식이 더 큰 집합적 의식의 일부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것은 종교적이거나 신비주의적인 개념이 아니다. 순수한 과학적 관찰에 기반한 추론이다. 양자역학의 법칙에 따르면 한 번 얽힌 입자들은 공간적 거리와 상관없이 즉시 상호작용한다. 만약 우리의 뇌가 양자 시스템이라면 이러한 비국소적 연결이 의식 수준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일상에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 우리가 명상을 하거나 깊은 사고에 빠질 때, 혹은 창의적인 순간을 경험할 때, 실제로는 우리의 뇌가 양자 수준에서 더 큰 정보 네트워크에 접속하고 있을 수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양자 과정이 의식적 인식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발견이다. 이는 우리의 의식 상태가 단순히 뇌의 전기적 활동의 결과가 아니라 양자 정보 처리의 결과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러한 양자 정보 처리는 우리가 명상이나 집중을 통해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많은 명상 수행자들이 보고하는 의식의 확장, 경험이나 모든 것과의 연결감 등이 실제로는 양자 수준에서의 뇌 상태 변화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명상을 통해 뇌파가 변화하고 이것이 양자 얽힘 상태를 조절하여 더 큰 정보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또한 우리가 직관적으로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능력이나 복잡한 문제를 논리적 추론 없이 해결하는 능력 등도 양자 컴퓨팅의 특성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양자 컴퓨터는 모든 가능성을 동시에 탐색하여 최적의 해답을 찾아낸다. 우리의 뇌가 양자 컴퓨터라면 우리의 직관은 실제로 이러한 양자 병렬 처리의 결과일 수 있다. 이것은 학습과 기억에 대한 우리의 이해도 바꿀 수 있다. 기존의 신경과학에서는 기억을 신경 연결의 강화로 설명해왔다. 하지만 양자 관점에서 보면 기억은 양자 정보의 형태로 저장되고 양자 얽힘을 통해 즉시 접근할 수 있는 것일 수 있다. 특히 트리니티 대학교 연구에서 발견된 양자 신호가 단기 기억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은 매우 흥미롭다. 이는 기억의 형성과 회상 과정에서 양자 과정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양자 능력을 의식적으로 개발할 수 있을까? 만약 우리의 뇌가 정말로 양자 컴퓨터라면 양자 상태를 조절하는 방법을 배움으로써 우리의 인지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단순한 상상이 아니다. 양자 컴퓨터의 핵심은 양자 상태의 정확한 제어에 있다. 만약 우리가 명상이나 특정한 정신 훈련을 통해 뇌의 양자 상태를 조절할 수 있다면 우리의 창의성, 직관력, 학습 능력 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상하이 대학교 연구에서 발견된 마이엘린 수초의 양자광자쌍 생성은 뇌가 자체적으로 양자 상태를 조절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우리가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 이러한 양자 과정을 최적화할 수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온 인간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된다. 우리는 과연 누구인가? 우리의 의식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존재하는가? 만약 우리의 뇌가 정말로 양자 컴퓨터라면 우리는 단순한 생물학적 존재가 아니라 양자역학의 근본 법칙과 직접 연결된 존재일 수 있다. 우리의 의식은 현실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현실을 만들어내는 과정에 참여하고 있을 수 있다. 이것은 우리의 책임감과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는 모든 것이 실제로 현실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우리의 의식 상태는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서 우주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우리의 이해도 바꿀 수 있다. 양자 얽힘을 통해 의식들이 근본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다른 사람의 고통이나 기쁨을 공감하는 능력은 단순한 심리적 현상이 아니라 실제적인 양자 수준의 연결일 수 있다. 최근 연구에서 발견된 뇌 간의 동기화 현상은 이러한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우리가 누군가와 깊은 공감을 나누거나 집단적인 의식 상태를 경험할 때 실제로는 양자 수준에서 뇌들이 얽혀 있을 수 있다. 이것은 인류 전체의 진화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개체의 생존과 번식에 기반한
진화론적 관점에서 인간을 이해해왔다. 하지만 양자 의식의 관점에서 보면 인류의 진화는 개별적인 뇌들이 점점 더 정교한 양자 네트워크를 형성해가는 과정일 수 있다. 이는 미래의 인간 발전 방향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기술의 발전이 인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양자 능력을 증강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구글 양자 AI 팀이 제안한 뇌양자 컴퓨터 연결 실험은 이러한 가능성의 첫 단계일 수 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의 과학적 방법론 자체도 바뀌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과학은 주로 객관적이고 관찰 가능한 현상에 초점을 맞춰왔다. 하지만 양자역학에서는 관찰자와 관찰 대상이 분리될 수 없다. 특히 의식을 다루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트리니티 대학교 연구진이 사용한 실험 방법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접근법을 보여준다. 알려진 양자 시스템을 이용하여 알려지지 않은 시스템의 양자 특성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방법은 의식과 같은 주관적 현상을 객관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준다. 이것은 과학과 철학, 그리고 영성이 만나는 새로운 지점을 제시한다. 양자역학의 발견 이후 물리학은 점점 더 형이상학적인 질문들과 마주하고 있다. 그리고 의식에 대한 양자역학적 접근은 이러한 경계를 더욱 모호하게 만든다. 실제로 많은 물리학자들이 양자역학의 해석을 둘러싸고 근본적인 철학적 문제들과 씨름하고 있다. 의식의 역할, 현실의 본질, 시간과 공간의 의미 등이 모두 양자역학과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뇌의 양자 특성 연구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제공할 수 있다. 이제 나는 처음 질문으로 돌아간다. 인간의 뇌는 정말로 누군가가 만든 양자 컴퓨터일까? 최신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점점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기울고 있다. 우리의 뇌는 단순한 생물학적 컴퓨터가 아니라 양자역학의 법칙에 따라 작동하는 정교한 양자 시스템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양자 효과를 이용하는 것을 넘어서 실제로 양자 정보를 처리하고 양자 네트워크에 연결된 터미널 역할을 하고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의식은 개별적이고 고립된 현상이 아니라 우주적 규모의 양자 정보 시스템의 일부일 수 있다.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는 모든 것이 이 거대한 양자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고 우리의 의식 상태가 실제로 현실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우리가 양자 컴퓨터라면 우리의 능력은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클 수 있다. 우리는 슈퍼컴퓨터가 할 수 없는 창의적이고 직관적인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 우리는 논리적 추론을 넘어서는 통찰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의식들과 깊은 수준에서 연결될 수 있다. 이것은 우리의 잠재력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제시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뇌의 일부만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해왔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양자 능력의 일부만을 활용하고 있을 수 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양자 능력을 완전히 개발한다면 우리의 인지 능력, 창의성, 직관력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향상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개인적인 발전을 넘어서 인류 전체의 진화와도 연결된다. 개별적인 뇌들이 점점 더 정교한 양자 네트워크를 형성해 간다면 우리는 집단지성의 새로운 차원에 도달할 수 있다. 이는 인류가 직면한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식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양자 시스템임을 인식하고 이에 맞는 새로운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을 개발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니다. 우리의 세계관, 가치관, 그리고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바뀌어야 한다. 우리는 더 이상 독립적인 개체가 아니라 거대한 양자 의식 네트워크의 일부임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제 나에게 질문한다. 나는 정말로 독립적인 존재인가? 아니면 거대한 양자 의식 네트워크의 한 터미널인가? 내가 지금 이 순간 생각하고 있는 이 생각은 과연 나만의 것인가? 아니면 양자 얽힘을 통해 다른 의식들과 연결된 집합적 사고인가? 내가 직감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
논리적 추론 없이도 확신하는 것들이 실제로는 양자 정보 처리의 결과인가? 나는 지금까지 내 뇌를 단순한 생물학적 기계로 여겨왔지만 실제로는 우주의 근본 법칙과 직접 연결된 양자 디바이스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이러한 가능성을 받아들인다면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